안녕하세요. 김자경입니다. 오늘 음성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면 대화창에 숫자 1번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방송이 들리는 걸로 알고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병루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장이 3,000포인트가 깨졌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2,976.21포인트, 92.84포인트 빠져서 3.03%가 빠졌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8.73으로 마감을 했고요. 32.5포인트 빠져서 마이너스 3.38%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거래소에서 1조 4,4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2,500억을 거래소 매도를 했고요. 이 매도 물량을 개인이 1조 7천억을 다 받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770억 매도하고 기관이 한 1,091억 매도하고 또 개인이 2,149억을 다 이 물량을 받았어요.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양매도를 했고요. 이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1조 4,400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이 1조를 매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어제도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군요. 최근 근래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1조 이상의 매도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1월 26일 그리고 1월 25일에도 지금 1월 25일에는 매수가 있었고요. 이번 마지막 주간을 보면 외국인이 1월 26일 날 보면 거의 2조에 가까운 금액을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잠깐 거래소만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1월 27일을 보면 이때는 한 6,290억 정도. 그 다음 1월 28일을 보면 외국인이 1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어제.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1월 말 금요일장이죠. 거의 1조 5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1월 마지막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되게 강하게 되고 있어요. 우선은 1월 들어서 제가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어요. 예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내가 아무리 시장이 빠질 거야 위기야 라고 해도 전체적인 시장이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게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시장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도 악재가 없어도 시장이 하락으로 매도세가 세지면 그냥 빠지는 게 시장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다만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거꾸로 시장이 왜 빠졌을까 하고 원인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이 빠지는 게 먼저냐 원인이 먼저냐를 봤을 때 항상 시장에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항상 혼재돼 있어요. 하지만 그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시장이 빠지면 그 빠진 원인을 어떤 부정 요인이 있지 하고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인이 먼저냐 시장의 상승 하락이 먼저냐 이거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시장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은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어떤 매수세에 더 많이 가담을 하면 시장은 오르는 거고 매도세에 더 많이 가담을 하면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시장이 올라가면 시장에 좋은 얘기밖에 없어. 시장이 빠지면 시장에 악재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항상 혼재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매도세에 더 강세를 두냐, 매수세에 더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내 개인적인 생각 하나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증권회사를 2006년 1월 9일 날 입사를 해서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올해 1월 9일이 만 15년이 됐고요. 이제 만 16년 차가 돼요. 근데 약간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감 같은 게 있어요. 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빨로 작년 2020년 3월 19일 날이 시장의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3월 20날 편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야, 앞으로 호재가 가득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담은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시장은 악재 얘기만 가득했어요. 근데 그냥 알게 모르게 저한테 오는 어떤 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겠거니,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떤 애널리스트 자료나 어떤 리서치 자료나 뭐 신문 자료를 보고 편입한 게 아니에요. 신문이나 애널리스트 자료나 뭐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악재뿐이 없었어요. 시장 더 빠질 거야. 1300에 갈 수도 있고 1200에 갈 수도 있고 1100에 갈 수도 있고 1000이 갈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하락을 예측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3월 20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시장에 나온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시장의 얘기를 취합해서 편입한 게 아니에요. 그때 시점에 시장 얘기만 취합해보면 하방으로 베팅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현재 시장에 널려있는 어떤 팩트의 사실과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시장은, 현재 나와 있는 팩트는 어느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은 이미 시장의 그 가격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다 아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한 수익 추구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볼 때 시장에 다 널려있는 정보를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남다른 감과 촉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시장이 좋으면 계속 더 좋을 것만 같아요. 또 시장이 빠지면 계속 더 빠질 것 같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애널리스트들도 이코노미스트들도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만 막 하면서 더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또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펼쳐진 정보가 아니라 중심과 원칙을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요, 사람들이 항상 종목, 업종에 이렇게 막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업종과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좋을 때 가는 거예요. 종목이 아무리 좋고 업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다, 그러면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 나무를 봐야 될 것인가, 숲을 봐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산의 크기는 종목만 잘 본다, 업종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 자산 포트폴리오, 뭐 자산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 좀 주세요. 어떤 종목이 좋아요? 어떤 업종이 좋아요? 이것도 어떤 내 자산의 어떤 증가 하락 요인이 되지만, 현금과 주식 비중의 조절, 요게 되게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정말 내 자산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 현 시점의 주식시장에서 내 자산을 보고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 또 그거를 결정하고 난 후에 업종과 종목을 보는 거죠.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면 좋은 업종, 좋은 종목만 찾으면 돼요. 근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아니면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과 종목을 보는 게 나무를 보는 거라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게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시장이 엄청 좋을 때 여기 앞으로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 조심합시다, 좀 수익 실현을 합시다, 이거를 저도 고객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시장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예상외로 올라버리면 저는 잘못된 관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월 11일에 느낀 시장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멘토스 멘티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제 주요 관리 고객분들한테는 그 1월 11일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1월 11일 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1월 11일 날 이날에 주가가요. 코스피가 1월 잠깐 이거 왜 안 바뀌지? 잠깐만요. 지금 HTS가 살짝 멈춰서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쪽 HTS로 잠깐 볼게요. 저기 그거 보고 저 박사하고요. 일단 지금 아까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확인 중에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나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 지금 운전 중이세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그 지금 좀 죄송한데요. 그 신분증, 뭐 주민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 아무거나 앞면만. 자, 1월 11일 날 보이시나요? 이날 고점 찍은 거? 지금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코스피 차트 한번 보세요. 1월 11일 날 제가 이게 그날 코스피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3266.23까지 갔어요. 이날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만약 이 윗꼬리 모양이 아니었으면 시장이 계속 상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윗꼬리가 크게 달렸어요. 코스피 차트가. 그리고서는 정말 신기하게 지금으로부터 보면 1월 11일이 장중 고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음날 바로 고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 주요 고객들한테 어제 조금 제 개인적인 감은 코스피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벌어놓은 수익을 조금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전략을 해가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분들이 100%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계속 시장이 좋은데 이제는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올 것 같고 빠질 것 같으니 좀 조심해야 하고 수익 실현하는 거에 중심을 두세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게 사실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익이 난 거에 치외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1월 12일 날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연락을 하고 제 주요 고객들. 그리고 3월 19일이 보면 코로나빨로 그때 1439.43으로 장중 바닥을 찍었었죠. 제가 왜 1월 12일 날 이런 흐름이 나오고선 그때가 조금 좀 위험하다라고 싶었냐면 제가 항상 3,00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출구 전략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게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날 그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 시장이 언제 꼭지를 만들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폭락장이 한 번씩은 올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출구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늘 하고 있었어요. 늘. 근데 3천이 넘었고 이날 정말 이유 없는 그 급등장이 오더니 급락이 됐어요. 이 1월 11일 날 보면 시장이 3.62%까지 올랐었어요. 시장이. 근데 저가가 마이너스 1.78%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12, 3,148.45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이 시장 변동성을 보면 거의 5.3%예요. 그날 하루 동안의 1월 11일에 시장 변동성이 5.3%다? 이거는 시장 자체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는 앞으로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빠진 다음에 반등을 할 때도 확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작아야 돼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다시 빠졌다가 며칠 계속 또 빠졌죠. 그리고 1월 18일 날 거의 3.89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올라올 때도 훅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게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올라올 때도 훅 올라오더니 또 빠질 때도 훅 빠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 변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올 때도 훅, 빠질 때도 훅. 오늘도 이렇게 코스닥이 3% 빠지고 코스닥이 3.38%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새가 나타날 때는 이제는 나무 어떤 종목과 업종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숲을. 근데 저는 1월 11일 날 이런 시장이 이날 하루 동안에 제가 되게 바빴거든요. 지금 1월 1일째로 발령이 나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사실 제가 병도 나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지표를 보는 게 저는 항상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인버스를 같이 교차해서 봐요. 지금 보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볼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 코스피 200 추종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코스피랑 차트가 거의 똑같겠죠. 역시나 코덱스 레버리지가 3월 19일 날 6,165, 그리고 1월 11일 날 31,030원까지 가서 고점을 얘도 찍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3월 19일 날 바닥을 찍었을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또 중요한데 여기서 거래량이 분출을 해요. 제가 밑에 거래량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2020년 3월 19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 나게 일어나요. 근데 1월 11일 날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랑 뭐를 같이 본다고 했죠? 코덱스 인버스. 인버스죠. 인버스 차트를 같이 볼게요. 코덱스 인버스. 지금 보면 코덱스 인버스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3월 19일이 고점이었죠. 거꾸로. 코덱스 인버스는 거꾸로 가니까 시장하고 그때가 최고점이 9,325원이었어요. 근데 1월 11일 날 보면 지금 3,685원으로 최저점을 찍었죠. 그러면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1월 11일 날 거래량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코덱스 인버스는 1월 11일 날 거래량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인버스 차트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데요. 이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확 변동성이 일어났다라는 건 제가 보는 어떤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1월 11일 시장이 고점이 왔고 코덱스 인버스 관점에서는 좀 바닥권이 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제 주요 고객들한테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고객님들이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위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시장은 이미 위기가 나오면요 미리 다 빠져 있어요. 시장은.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위기가 나와 있고 나한테까지 그 위기가 알려졌다, 악재가. 그럼 시장은 이미 다 빠져 있어요. 시장은. 예전에 코로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을 했어야 시장에 빠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코로나가 발생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없어요. 이미 코로나가 발생하면 시장은 훅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심리가 그날 못 빠져나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다음날 또 빠지죠? 다음날 또 빠지죠? 다음날 또 빠져요. 그럼 또 빠져서 못 나와요. 또 올라오면 이제 올라오네? 올라가나 보다. 이제 다시 반등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또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시장 속에서 자기 원칙과 중심을 꽉 잡아야 돼요. 꽉. 그래서 자기 자산에서 현 주식시장 포인트에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저도 시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3천이라는 시장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3천이라는 시장이. 근데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천이라는 시장이, 제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예전에 2007년도 이때 2006년 2007년도에 또 막 펀드 붐이 일면서 막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시장이 갔냐면 신흥국.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신흥국과 선진국이 언저리 사이 정도 되겠죠. 그땐 선진국이 가는 양세가 아니라 신흥국,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국 펀드에 넣으면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막 10%가 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급등을 한 시기였고요. 그때 우리나라의 펀드붐이 일었고 그 시대에 태어난 증권사가 미래에셋대우예요. 왜 그럼 미래에셋대우는 어떤 3개 투신사, 저희가 이제 3개 투신사 중에 하나였는데 3개 투신사가 IMF 이전에 이제 독점을 하다가 IMF로 3개 투신사가 망가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래에셋대우가 이 2006년, 7년 이 시장이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가는 시장 속에서 펀드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장한 회사가 미래에셋대우죠. 그러면서 미래에셋대우가 막판에 어떤 펀드를 내느냐, 인사이트 펀드라는 걸 내놔요. 그때 인사이트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중국 시장이 거의 50% 이상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할 때 그때 박현주 회장님이 중국에 대해서 그때 엄청 좋게 보셔서 인사이트를 출시를 했는데 인사이트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어요. 줄을 설 정도. 제가 최근에 느끼는 감이 어떤 감이냐면 지금 저한테도 주식에 주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 어떻게 해야 돼? 증권계좌 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질문이 와요. 정말 정기예금만 하는 극보수 사람들이. 약간 최근에 어떤 흐름의 추세 모습이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때리죠. 정기예금 계좌가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2007년도에 펀드붐이 일었던 게 약간 주식시장 붐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펀드붐이 일면서 그 시장의 꼭지를 찍은 게 인사이트 펀드였어요. 국내에서는. 그 인사이트 펀드를 줄 지어서 가입할 정도로 흥행을 했는데 그게 거의 어떤 시장의 꼭지를 보여줬었죠.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2007년 11월에 2080포인트가 꼭지였어요. 네, 저도 그때 증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금융위기를 겪었거든요. 제가 2006년 1월 9일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입사 3년 차에 시장이, 제가 입사했을 때 코스피가 1200이었거든요. 근데 그 1200에서 2000까지 가는 시장을 경험을 하고 또 1년 만에 2000에서 1000포인트까지 빠지는 시장을 경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장중에 거의 900대까지도 떨어졌었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 1950선에서요 고객들한테 주식형 펀드를 다 털어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고객들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면 그때 시장은 다 3천을 간다라고 떠들었어요. 시장은. 근데 3천을 간다고 떠들었을 때 제가 1950포인트에서 조금 정리를 다 합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저도 편하죠.
근데 저는 그때 고객들이 수익이 막 주식형 펀드가 막 엄청 다 50% 이상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면 주가가 1200에서 시작한 분들은 2000까지 갔으니까. 뭐 중국 펀드, 해외 펀드, 브렉시 펀드 이런 거는 뭐 말할 거니도 없거니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근데 주가가 제가 1950 정도에 정리를 했는데 말을 들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고 안 들으신 분은 정리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할 때 주가가 2080까지 가니까 저를 들들들들들 볶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정리한 시점부터 거의 100포인트 이상이 더 갔으니까. 1950에서 정지를 했는데 2080까지 갔으니까. 근데 불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급락장이 실현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드린 논리는 시장이 고점이라고 해서 그런 논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시장이 1200에서 제가 입사할 당시 1000에서 2000까지 왔다. IMF 때 뭐 1000 언저리에서 있었던 시장이. 그러면 먹을 만큼 많이 먹지 않았냐. 욕심을 줄이고 조금 수익 실현을 해놓자.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2000까지 왔을 때 지금 3000이 간다고 떠들어진데 상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상방으로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니까 확률성을 따진 거예요. 자, 2000포인트에서 2000이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하방으로도 갈 수 있다. 또 옆으로도 길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상방으로 갔을 때 상방으로 되는 업의 크기보다 하방으로 갔을 때 하방으로 가는 다운의 크기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업의 크기를 먹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다운의 크기에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자는 게 저의 어떤 의견이었어요. 시장이 고점이다. 제가 시장을 맞출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시장은 정말 3000도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2000에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먹은 거 있으니 이거를 잃지 말고 확보하자. 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땐 여기서 업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업의 크기와 또 이 다운으로 갔을 때 이 다운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걸 가중평균해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조금 수익 확보 전략을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걸 확률적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 100% 어떤 확신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급락장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동안 계속 내렸죠. 내리면서도 또 이렇게 잠깐 반등 주는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 내려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시장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인생도 우리가 희노애락이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좋을 때 있고 뭐 나쁠 때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아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야. 시장도 좋을 때가 있으면 분명히 안 좋을 때가 와요. 또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분명히 좋을 때가 와요. 이 원리를 이 순환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느냐? 심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지금으로부터 뭐 이제 지금 3천이 왔으니까 난 앞으로 2천 오면 무조건 내 전 재산 다 태울 거야. 막상 2천이 오면 사람들이 못 태워요. 왜 그러느냐? 심리 때문에 그래요. 심리가 공포의 극한에 치닫거든요. 이때는 그럼 1500이 가면 어떡하지? 1000이 가면 어떡하지? 그때는 심리가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더 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은 퍼센티지로 하면 100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5명 이낼걸요. 진짜 10명 이내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 꾸준히. 왜 그러냐? 인간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인간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좋을 때는 막. 그리고 사람이 마음 편한 투자를 하면 돈이 안 돼요. 마음 편한 투자라는 거는 그게 100% 이해되고 100% 시장도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막 빠지고 있는 구간에 이 막 뭔가를 산다라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투자를 이겨내야지만 먹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마음 편한 투자는 돈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한 투자를 해야지만 이 인간의 내 본성을 이겨내야지만 먹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거를 겪고 과거의 레코드를 보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액션을 못해요. 막상 3천이 넘었을 때 더 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것처럼 또 막상 또 시장이 2천이 오면 내가 꼭 사야지 해도 못 사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종목을 분석하고 뭐 업종을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 좋고 업종 좋은 거 찾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업종 좋고 종목 좋은 거 주도주만 잘 찾아내면 무조건 먹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업종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포인트 지점에서는 현금과 주식 비중 조절 관리를 잘해야지만 내 자산을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낸 수익을 지키는 전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현 시점에서 숲을 보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위기가 이미 나오면 시장은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막 악재도 없는데 뭐 나온 것도 없는데 팔아야 된다? 이것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불편한 액션을 해야지만 내가 먹어요. 시장이 빠질 때도 그렇고 시장이 올라올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이 편한 거는 결코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그게 내공이에요. 결국은 내공. 그리고 뭐 어떤 주식 한 종목을 몰빵 투자해서 뭐 20배, 10배 먹었다라는 사람들 있죠. 그 종목들을 보면은요. 우여곡절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한 종목 알테오젠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저도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부터 봤던 종목인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알테오젠 같은 종목 저도 그때부터 봤던 종목이에요. 에러가 일어나기 전이죠. 되게 섹시해요. 그 기술이 엄청나게 섹시해요. 알테오젠. 근데 알테오젠도 제가 주봉으로 볼게요. 2016년, 2017년 바닥에서 겼어요. 그리고 2018년, 19년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가까이서 보면은 막 올라갔다 또 반토막 났다가 또 올라갔다 반토막 났다. 알테오젠이 급 상승을 한 건 2020년 들어서예요. 2020년. 근데 제가 2018년부터 이 알테오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결국은 이 변동성의 시기에 털렸어요. 털렸는데 그때 나중에 제 친구 어머니 계좌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그걸 진짜 실력으로 놔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20배 정도를 먹었나 봐요. 20배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이 인내에서 한 종목 몰빵해서 그렇게 크게 먹는다라는 것도 이런 우여곡절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투자의 내공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목 똑같이 종목 들어도 수익의 결과는 엄청난 나중에 차이를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멘토스 지금 보면은 제가 문자를 다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멘토스 제 멘티분들한테는 1월 12일 날 드린 문자, 바로 1월 11일 날 장중 그 코스피가 고점 찍었을 때 지금 보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시장이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수익 출구 전략 및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정말 바쁜 와중에도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정말 정신없고 막 병도 나고 막 위경련으로 수액을 맞으면서 막 일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문자를 드렸어요. 또 1월 15일 날에도 시장 코멘트라고 해서 제가 어제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1월 12일부터는 어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아래와 같이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드리자면 1월 11일 코덱스 레버리지가 윗골이 길게 달린 모습과 코덱스 인버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부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지속 상승하는 우상향 흐름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장은 3천 이상을 가거나 3천대에서 박스권을 그리거나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겠지요.
향후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여기에서의 상승 탄력도는 상당히 둔화될 듯하며 저는 리스크에 방어하는 해치 전략을 이번 달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코덱스 인버스 매수 전략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최장 2년 보고 그 사이에 시장 폭락하면 매도하는 전략 가져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포지션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주식을 쉴 수 없으니까 주식을 계속하면서 인버스 전략을 좀 가져간다라는 거였어요. 저도 시장이 고점가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은 1월 11일 날 그렇게 코스피 변동성이 장중에 거의 5.3%의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건 그리고 제가 보는 기술적 지표상 뭐 코덱스 인버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 거라든지 기타 등등 또 뭐 삼성전자를 10만 원까지 봤는데 뭐 9만 6천 원까지 온 거라든지 LG화학 100만 원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40만 원 찍은 거라든지 뭐 여러 정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출된 악재는 없지만 저는 조금 그 시장이 그때부터 좀 밑꼬리가 길게 달린 게 앞으로 좀 시장 조심해야겠다. 또 3,000을 넘었고 3,200까지 넘었는데 제가 항상 언제부턴가 이 징후를 조금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장은 앞으로 여기서 더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수익 출구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앞으로 또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또 3,000 언저리에서 예전에 왜 2000대에서 박스권을 계속 그려갔었잖아요. 또 3,000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계속 몇 년을 그리는 장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우하향 할 수도 있겠죠. 뭐 시나리오는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상승, 또 박스권, 또 하락하거나 저도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상승, 여기서 상승으로 가봤자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욕심, 수익성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주식 투자를 하되 뭐라고 해야 될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내 수익성에 대한 욕심을 조금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와 그동안에 확보한 수익을 조금 확보해가는 전략이 좀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3월 19일 날 시장 바닥이 1,500이 깨졌어요. 1,500에서 3,000이 왔다? 시장 자체가 더블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오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돈이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막 매수 자금이 막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개인이 아무리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오더라도 외국인이 매도 때리고 기관이 매도 때리면 이 상승 탄력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인 자금을 대도 이게 개인 자금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왜 올라왔냐? 지금 시장이 개인 자금으로 올라온 시장이 맞는데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시장이에요. 오히려 같이 매수에 가담했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의 지금부터는 이 1,500에서 3,000까지 올라올 때 돈은 조금만 있었어도 됐어요. 왜 그러면 시장에 워낙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시장에 조금씩만 돈이 들어와도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이 3,000까지 올라온 거에서는 더 이걸 올리려면 돈이 시장에 더 들어요. 훨씬 더. 그리고 지금 신용을 지금 각 증권사가 막고 있죠. 그것도 그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해서 들어올 자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악재 요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동성으로 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약화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신용도 막기 시작하죠. 또 증권사들이. 그러면 지금 1,500에서 3,000까지 올라올 때는 돈이 조금만 투입해도 팍팍 올라요, 시장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예전과 같은 상승을 보이려면 돈이 확 더 그 이상의 몇 배가 들어야 돼요, 시장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상승 탄력도는 상승을 하더라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2007년도의 상승장, 펀드 붐이 불렀던 그런 시기처럼 좀 보여지기도 했고, 그럼 상승할 수도 있지만 상승 탄력도가 되게 둔화될 경우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조금 지금까지 먹은 수익을 조금 확보하거나 출구 전략을 좀 하고,
또 주식을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해지 전략, 코덱스 인버스를 뭐 제가 바닥이라고 해서 이걸 다 사자는 게 아니라 뭐 일정 금액을 매달 사가면서 반대적인 해지 전략을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전략을 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상외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5천이 가는 시장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제 영역 밖이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1월 11일부터 저는 그 윗골이 달린 모양이 좀 심상치 않게 느껴졌고 그 다음날부터 1월 12일부터는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제 멘티분들한테 드렸고 제 주요 고객들한테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2007년도 11월 그 1950선에서 드렸던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와 같이 저는 주요 고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오늘 말한 것들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예상외로 시장에도 뭐 5천도 갈 수도 있고 4천도 갈 수도 있고 뭐 3,500도. 근데 저는 여기서 상승을 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더 필요할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도 자산 관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나무 막 업종 주식에 막 이렇게 포커싱이 되거든요. 그거를 벗어나서 좀 멀리서 숲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거죠. 주식과 현금의 비중 조절 전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는 1월 11일부터 그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나무 업종에 이렇게 집중 포커싱이 되기보다는 좀 멀리서 좀 숲을 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